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노무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한 3주째 토호구역 관련된 소식 정말 꾸준하게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토호구역 관련해서 변경 지침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변경 지침 관련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화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좀 이해하기 어려웠었는데요. 변경된 소식까지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집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정부와 서울시가 21일 발견한 토호구역 업무 처리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좀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방식에 매도뿐만이 아니라 임대도 허용한다고 밝혀준 건데요. 이렇게 되면서 종전 토호구역 내 매수자들의 처리 방식을 놓고 좀 많은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제도가 하나 나올 때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변경까지 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혼란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혼란을 겪고 있나요? 네, 이제 종전에는 6개월 혹은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해야만 주택 매수가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제도에 있던 지자체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기존 매수자에 대한 임대 허용 소급 범위를 놓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앵커님, 혹시 잠삼대청, 아비형 옥성이란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사자성어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 왠지 각 지역의 앞에 이름을 딴 것 같은데 사실 들어보진 못했었어요. 네, 제가 발음을 사실 꼬아서 했는데도 잘 알아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를 줄여서 아벼, 목성, 그리고 잠실, 삼성, 대청, 청담을 줄여서 잠삼대청,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서 쓰이는 용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서울의 대표적인 토호구역은 원래 대부분의 관할구청에서는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매수 허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무주택자거나 아니면 기존의 보유주택을 모두 매도할 그런 무주택 예정자들만 매수가 가능했던 건데요. 특히 강남구와 송파구, 양천구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성동구에서는 6개월 이내에 매도하겠다고 밝혀야 허가가 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 규제가 굉장히 강하긴 했었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모든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러한 변경 지침이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한데요. 당초 강남구는 토호구역 주택 구입 시 1년 내에 매도가 원칙이지만 제한적으로는 임대를 허용을 해줬었습니다. 반면 서초구는 임대까지는 허용을 하지만 그 기간이 6개월로 상당히 짧았었고요. 용산구는 지방주택 거주자에 한해 토호구역 주택 추가 취득 사유를 입력하면 임대를 허용을 했었습니다. 반면 송파구는 아예 임대 자체가 불가능했는데요. 이처럼 각 구마다 허가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역차별이다 이런 논란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국토부와 서울시는 21일 발표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 혹은 임대하는 경우도 허가를 내주도록 이렇게 지침을 좀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지 않는다 해도 토호구역 내 주택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허가 조건이 대폭 완화된 것이죠. 네,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냥 들었을 때는 조건이 완화가 됐으니까 더 깔끔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된 걸까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주택을 매도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국토교통부 관계자 말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제의 목적은 매수할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주택의 경우에는 갭 투자 방지를 위해 2년의 실거주 업무를 뒀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 처분 방식에 대해서는 토가 업무 훈령에도 매매와 임대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 토호제 지정 당시에 집값 잡기와 투기 방지를 위해 일선 지자체들이 애초에 원래 훈령보다도 조금 더 강력하게 제도를 운영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 주택을 매도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한 중개사무소 대표가 이런 사례를 전달해 주셨는데요. 기존의 주택을 10채 보유하고 있던 매수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기 위해 보유주택을 모두 처분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 1년 내 처분 조건이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값도 못 받고 굉장히 좀 무리해서 집을 팔았는데 앞으로는 임대가 허용이 된다고 하니까 매수자가 매우 황당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제도가 변하는 과정에서 이 제도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좀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제도적 시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 또 다른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너무 잘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사례와 같은 경우는 조금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정책이라는 것이 항상 모든 사람의 사연을 고려하면서 바뀔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소급 적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기존 주택을 1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매수자들에게까지 이번에 완화된 기준을 좀 소급해서 적용할 것인지 그 여부가 아주 핫한 주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일단 강남구와 송파구 담당자의 경우에는 이미 집을 판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갑자기 기준이 바뀐 만큼 처분 시한인 1년이 지나지 않고 아직 매도 전이라면 임대를 놓는 걸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처분 기한인 1년 중 6개월이 지난 매수자들에게까지도 이 임대 전환을 허용해야 할지 그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겁니다.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처분 기한인 1년이 넘지 않도록 집을 팔지 않고 버티신 분들은 이제 이행 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까지도 임대 방식을 허용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명확한 해석이 중요해지는 거죠. 네,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오가는 금액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제도가 명확해야 할 것 같고 이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스란히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해석에 따라서 누구는 혜택을 보고 또 누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누군가는 그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모두 팔아야 하는 반면 자금의 여유가 있고 기존 주택을 팔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2년의 이행강제금을 감수하고 버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도 임대를 허용해야 할지 그 방침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강남권 일각에서는 보유주택의 임대가 허용되면서 토지의 위력이 오히려 반감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토지 매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님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토허세 매수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갭 투자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팔아야 한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 임대 허용으로 오히려 좀 자금이 여유로운 다주택자들의 매수 기회가 오히려 확대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다른 의견도 있는데요. 다주택자들은 원래 8에서 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 부담 때문에 보유주택을 팔지 않는 한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토어구역 내 주택 매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전해주셨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수세가 그렇게 우려할 만큼 강화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 거죠. 이렇게 오늘은 지난번 소식과 이어서 토호제 지침의 변경 소식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네, 토어구역의 방침 변경이 됐는데요. 이 변경으로 인해서 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이 제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무 아나운서와 마켓 트렌드 함께했습니다.